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돌아온 전기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자, 지금부터 모아 가라. 이 기업 애플 인수 임박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애플카 대장주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떠한 이슈가 오늘 나왔냐고 하면은, 자, 오늘 이런 이슈가 나오죠. 애플이 뭐 하겠다.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카누를 인수한다면서 인수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에는 인수설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뭐 확정이다, 미확정이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의 이거 뭐 이번에는 확정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일단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고 하면은, 자, 오늘 움직였던 종목이 모베이스 전자라는 종목이에요. 자, 모베이스 전자가 왜 움직였느냐? 애플 카누 전기차 인수설에 관련해가지고 국내 유일 공급 업체 부각이다. 그래서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카누 인수를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에 카누홀딩스와 270억 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는 모베이스 전자가 주가가 강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에 오늘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강한 상승세와 함께 강한 거래량, 윗꼬리를 달면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 모베이스 전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오늘 별다른 내용이 없다고 하면 애플카 카누 인수 관련 수혜주는 모베이스 전자다. 모베이스 전자를 찍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좀 마무리하고 싶을 정도로 모베이스 전자가 괜찮습니다. 차트적인 부분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뭐 상방 시세, 이 하방 시세 이제 돌파가 나오는 자리, 그 다음에 이제 저항대 지지라인, 전고점 지지라인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저항 돌파 이후에 전고 지지받고 저항 돌파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충분히 우상향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저는 오늘 사실 모베이스 전자가 굉장히 괜찮다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뭐 그렇죠. 자, 오늘 뭐 애플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카누 인수 나왔으니까 모베이스 전자 찍으세요. 방송 끝 하면은 좀 너무나 좀 그렇습니다. 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뭡니까? 모베이스 전자의 차트가 제일 마음에 들지만, 그래도 애플카 인수 관련해서 다시 방송을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래도 애플카 인수 관련 이야기가 나온 것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과거에도 뭐 했습니까? 과거에도 지금 이제 현우산업이라든지 대성파인텍이라든지 애플카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급등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이제 애플카 출시에 대한 기대감, 애플카 출시 기대감이 첫 번째일 수도 있고요. 근데 두 번째로 뭐가 있었습니까? 현대차라든지 당시에 기아차라든지 이 협력에 대한 모멘텀이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현대 기아차를 제외하고 이 부품을 한다. 우리 국내 이 기업 중에서 뭐 하겠다? 부품 공급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애플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애플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려고 하면, 그럼 이번에는 뭐가 나와줘야 되냐고 하면은, 이제 인수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당장 해볼 거는 뭐라 했습니까? 카누 관련돼 있는 모베이스 전자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이제 다른 애플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려고 하면은 무엇에 기대를 해봐야 되느냐? 이제 애플카 출시란 거예요. 애플카 출시. 자, 이제 애플카 출시가 다가와야지만 뭐 할 수 있다? 애플카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애플카 출시를 앞두고 애플카 출시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그럼 어떻게 이 애플카가 출시될지를 좀 공부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공부를 해봤더니 지금 이제 뭐 어떠한 이 현상이 나오고 있느냐,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분석해 볼 수 있느냐. 지금 보면은 이제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애플카가 이번에는 카누 인수서 솔솔 다시 나온다고 했는데,
이 카누를 이번에는 인수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라는 게 뭐냐고 하면은 바로 이거죠. 과거에도 뭐 했습니까? 과거에도 현대차에 러브콜 보내고 나서 그 당시 그 현대차 협력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보내고 난 애플이 그 전에 뭐 했냐고 하면은 카누와의 회담을 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뭐라 합니까? 애플과 카누와의 회담 내용을 공개하며 2020년 상반기에 투자해서 인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옵션을 논의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도 인수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뭐 이유에 대해서는 두 회사 모두 항거하고 있지만 이제 애플은 카누에 다양한 옵션을 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둘의 회담은 결렬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유에 대해서 두 회사 모두 항거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항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면서 애플은 논평 자체를 거부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 뭐 했다? 과거에도 애플이 뭐 하려고 했다? 카누에 뭐 이런 다양한 걸 제시한 만큼 이번에 다시 이야기가 오가는 거는 거의 이런 부분 서로가 이제 만족하지 못했던 부분 서로가 불만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다? 이 어느 정도 이제 보완하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진짜 인수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해 봐야 되냐고 하면은 이 차량이 서서히 어떤 기업들이 인수가 되기 시작한다. 지금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이제 뭡니까? 애플카를 출시를 앞두고 관련 기업을 인수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뭘 예상해 볼 수 있냐고 하면은 그 인수하는 기업을 통해서 앞으로 애플카가 어떻게 출시될 것인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은 좀 이 카누라는 기업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그랬더니 카누라는 기업이 지금 보면은 당장에 뭐 하려고요? 과거에 이제 현대차 결별이라고 하는데 카누가 꽤 러브콜을 많이 받습니다. 현대차한테도 러브콜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누가 현대차 결별한 카누가 뭐 한다? 전기차 미니밴 출시한다. 그래서 내년에 전기차 미니밴 출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기차 미니밴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이 아무래도 카누가 전기차 미니밴을 출시한다라는 거는 이 기업 자체가 뭐합니까? 미니밴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SUV야 트럭으로 봐야죠. 트럭 관련이 아무래도 자동차에 특성화되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자, 지금 보면은 날로 높아지는 럭셔리 픽업 트럭이 인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실제로 이 트럭의 기준이 뭐냐? 자, 보면은 트럭에는 뭐라고 해요? SUV와 픽업, 미니밴, 그리고 SUV의 경량 버전의 크로스오버 등이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자, 카누가 미니밴 관련되어 있는 이 특성화를 가지고 있고 근데 애플카가 카누를 인수한다고 해서 이 기업이 뭐예요? 뭐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해봐야 이런 미니밴 쪽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이제 앞으로 출시될 애플카의 방향성은 뭐가 된다? 트럭, OR, 미니밴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 트럭, OR, 미니밴이다. 이것에 대해서 또 이번에 지금 이거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뭐가 나오냐고 하면은 자, 꾸준하게 나와요. 최근에 뭡니까? 5월 13일에도 나온 뉴스를 봤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폭스콘이 뭐 한다? 미국에서 애플카 생산 준비하나 전기차 개발 생산 로드맵 발표했다라고 하는데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를 뭐 한다? 미국에서 생산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면은 뭐라고요? 폭스콘이 자체 전기차 플랫폼 기술력을 강조하고 북미 생산 시설 확보에 속도를 내는 것은 결국 애플카 위탁 생산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보면은 애플이 폭스콘과 아이폰 등 하드웨어 위탁 생산에 깊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신뢰를 보여온 만큼 향후 자체 브랜드 자율주행 전기차를 출시한다면 폭스콘의 위탁 생산에 맡기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또 여기서 뒷받침되는 게 자, 1. 카누를 인수하면서 지금 이제 애플카의 방향성. 자, 이제 애플카 출시의 방향성을 좀 생각해 볼게요. 가자, 카누를 인수하면서 미니밴에 대한 이 기대가, 미니밴에 대한 모습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미니밴 OR 트럭. 자, 두 번째.
자, 뭐냐고 하면 이제 폭스콘을 인수했죠. 아, 폭스콘에 대한 이 뭐가 나옵니까? 이 폭스콘이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이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시점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고 하면은 폭스콘이 뭐예요? 폭스콘이 미국의 뭐했다? 전기 픽업 트럭 스타트업 로즈타운 모터스를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의 최대 위탁 생산 업체인 폭스콘이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인 로즈타운 모터스의 오하이주 공장을 인수했다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뭐 로즈타운 모터스와 개발 제조 및 개발 협정을 체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럼 이제 폭스콘도 무엇을 가지게 되는 겁니까? 폭스콘이 이 폭스콘도 뭐 한다? 위탁 생산한다라는 기정사실화 속에서 이 폭스콘이 뭐 한다? 폭스콘이 픽업 트럭 스타트업을 인수한다. 그럼 얘네 역시도 그 결국에 뭘 가지게 됩니까? 픽업 트럭에 대한 기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역시도 뭐 한다? 픽업 트럭 관련 뭡니까? 픽업 트럭 관련 모멘텀이 발생된 모멘텀. 이 미니밴 역시도 결국에는 아까 뭐랬어? 픽업 트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픽업 트럭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애플이 이제 나오는 애플카에 대한 이 렌터링 이미지가 최근에 발표됐는데, 자, 보면은 이게 최근에라고 하겠죠. 작년 말에 발표가 됐죠. 보면 뭐라고요? 애플만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 다 들어간 거를 이제 때려봤더니 뭐가 나와요? 애플카 렌더링 이미지 나옵니다. 그래서 제작 소식부터 전 세계에 관심을 받고 있는 애플카, 그동안 애플인의 특허를 기반으로 한 렌더링 이미지가 공개됐는데, 이걸 3D 콘셉트로 제작해서 보니까 이 모습을 봤을 때, 자, 뭐예요? 자,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이게 세단이라는 것보다는 트럭에 가깝다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뭡니까? 이 애플카 이 뭡니까? 렌더링 이미지를 보게 되면요. 뭐 한다? 렌더링 이미지 보게 되면은 트럭에 굉장히 가까운 이미지다. 픽업 트럭에 굉장히 가까운 이미지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봤을 때 실제로 뭐라고 하느냐? 자, 영국 자동차 리스 업체 바나라마는 얘네가 애플이 제출한 정품 특허를 사용해 예상되는 애플카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해당 모습들이고,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자, 나오는 게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UV 쿠페 스타일의 기둥이 없는 구조를 갖출 것으로 바나라마는 예측하고 있고, 이는 승객 이동과 적재를 더 유연하기 위한 기능적 디자인이란 얘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렌더링을 했을 때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픽업 트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과거부터 있었던 게 뭐예요? 자, 보면은 프로젝트명 타이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좀 오래됐는데, 자, 애플의 자동차 개발 소식은 정말 뜬금없는 곳에 처음 나왔다. 삼성과 애플이 특허 소송을 벌이던 2012년에 뭐였냐? 법정 증인으로 나선 필 실러 애플 부사장이 애플은 아이폰을 선보이기 이전부터 자동차 개발을 논의했다라는 폭탄발을 했다는 거예요. 애플 내부에선 카메라, 자동차 등 여러 물건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고 증언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라고요? 2015년 2월 애플 뭐한다? 전기차에서 테슬라에 도전할 준비라는 글에서는 비밀 프로젝트 타이탄을 최초로 공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 당시에 타이탄이 어떻게 공개됐냐고 하면은 미니밴 스타일의 전기차를 만들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쭉쭉쭉 나오면서 2015년부터 애플은 실제로 뭘 준비했다? 미니밴 모양의 전기차에 대한 지금 투자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자, 이 네 번째까지 이야기를 해보면은 애플카는 뭐다? 미니밴에 대한 이 2015년 프로젝트 타이탄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여기서 뭐 한다? 미니밴 전기차라는 걸 확실하게 딱 찍은 것으로 봤을 때 아마 이제 애플카가 향후 출시하는 차량은 자율주행 전기차 픽업 트럭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전기차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에서는 뭡니까? 이 픽업 트럭이 굉장히 뭐예요? 이 시장 점유율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픽업 트럭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어느 정도 틀린 부분은 없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 그나마 이 픽업 트럭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뭡니까, 이 모델 외관 이런 걸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이제 미니밴에 대한 부분이지 않을까. 뭐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픽업 트럭에 대한 이 전체적인 개념에 미니밴이 결국 들어가는 겁니다. 미니밴이 결국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2015년에 프로젝트 타이탄을 준비했던 이 뭡니까, 미니밴 전기차 관련된 게 올해 들어서 오늘부터 해서 갑자기 뭐가 나온다, 카누 인수하려고 하고 폭스콘에 대한 위탁 생산이 기정화 사실화가 되려고 하고, 이런 것들 봤을 때 그럼 지금 정말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뭐다? 애플카 출시가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구나. 사실 뭐 시장에서는 2025년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금 애플카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덜 따라오는 거지,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다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픽업 트럭에 대한, 미니밴에 대한 이런 기업들에 대한 협력까지 따라와 준다고 하면은 애플카 출시가 당겨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 앞으로 사실 이 뭡니까, 카누 인수나 이런 것들의 모멘텀이 지속될수록 전기차가 아니라 애플카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그만큼 빠르게 다가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미니밴, 이 미니밴, 픽업 트럭,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는 사실 뭐 부품밖에 없어요. 부품밖에 없지만 그것은 내나 결과적으로 똑같이 그냥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그냥 자율주행차 부품이라든지 차량에 그냥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미니밴, 뭐 픽업 트럭 이런 곳에 뭐 적용이 된다 해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관련주는 없어요. 왜? 이 픽업 트럭에 대한 특별한 핵심 기술이 뭐 따로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보면은 이제 우리 리비안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도 본다고 하면은 리비안 픽업 트럭에 관련돼서 부품 공급으로서 올라가는 거지, 핵심 기술이 뭐 엄청나게 부각됐던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애플카 출시는 어차피 뭐다, 이 미니밴 OR 픽업 트럭 뭐 같은 개념이다. 트럭에 관련된 이 이미지랄까요? 이거는 이미 구성 다 끝냈습니다.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다? 여기 관련되어 있는 직접 수혜주를 찾는 것은 어렵고, 그럼 뭐 한다? 앞으로 이제 카누 인수와 함께 이 미니밴 뭐 픽업 트럭 뭐가 됐든 이런 부분이 나올수록 애플카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더 빠르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하자? 지금부터 바닥에 있는 뭘 주워 담아 본다? 애플카 관련 수혜주를 찾아보자라는 거. 찾아보자. 그래서 그 관련돼 있는 수혜주를 찾아봤더니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차잖아요. 자율주행차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금 애플이 어차피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하면 기술 다 때려봤겠죠? 그 관련돼 있는 기술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 자, 시리아 동해 바다로 부탁해 하는데, 자, 첫 번째, 자, 애플카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특허들도 소속 공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애플카 관련돼 있는 이슈들이 뭐 인수 이슈 이거 나올 때마다 지금 특허들도 소속 공개되는 만큼 이 관련된 수혜주들도 분명히 모멘텀이 부각될 겁니다. 그럼 지금 뭐 한다? 자, 애플은 최근에 뭐였다? 자동차 선루프 특허를 미 특허청에 등록했다. 특허대로라면 자동차 선루프에 가변 불투명 유리를 탑재해 운전자가 뭐한다? 선루프의 투명도를 조정할 수 있다. 선루프가 차량 윗면과 측면 창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것도 눈에 띄고 위와 옆 창문 등 개방 수소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는 뭐가 있느냐? 일단은 다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애플카. 자, 애플카 출시에 대한 기대감 관련주. 자, 첫 번째는 뭐다? 첫 번째는 이제 루프탑이 아니라 선루프입니다. 투명도 조절, 선루프. 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 봤더니 손동작으로 뭐예요? 손동작으로만 주차와 차선 변경해주는 기능. 이게 뭡니까? 제스처 기반 자율주행차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야 되는 게 제스처 기반 자율주행차.
그래서 직진을 할지 옆차선길지 손짓만으로 뭐한다? 차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애플카가 뭐한다? 전면 유리창에는 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특허청에 구역 식별비 표시 시스템이라는 특허를 등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차량 전면에 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이거 흔히 잘 아는 증강현실 자율주행차 앞에 그 뭡니까 디스플레이가 뜨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지금 뭐다? 애플카 전면 유리창 전면 유리창 증강현실 유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네 번째 뭐냐? 자, 최근 알려진 뭐예요? 시리 명령 기능은 더 영화 같다. 해외 자동차 매체 카스쿱스에 따르면 애플은 목적을 가진 신호를 이용, 목적지 주변 자율주행차 안내라는 특허를 냈다. 이게 뭐냐? 자, 음성인식 시스템 시리나 스마트폰 터치스크린을 이용해 자율주행차를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도착하게 만든다는 내용이다. 섬세한 위치까지 조정한다. 자율주행차 탑승자가 말을 이용한 시리나 손 터치 스크린으로 원하는 특정한 주차 장소 심지어 목적지에 도착해 내리고 싶은 문까지 선택할 수 있다. 특허는 아직 신청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다섯 번째는 뭐예요? 터치 스크린이라든지 터치 스크린 OR 뭐다? 시리 시리 관련 수혜주 시리 관련 그러니까 음성 인식 시리죠. 시리 관련해서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고 여기에 관련해서 4개 정도 종목을 총 소개를 시켜드린다고 하면 뭐가 있느냐? 자, 첫 번째 뭐예요? 썬루프 뭡니까? 파인 디지털. 파인 디지털 뭐예요? 애플 자동차 썬루프 기술 특허 등록에 전자지도 공급 부각하면서 최근 연도에도 이슈가 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거 첫 번째 관련해서 뭐가 있다? 파인 디지털이라는 종목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사실 두 번째 제스처 기반 자율주행차 이거는 아직 기술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건 아닌데 이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제대로 지금 애플 관련 수혜주로서 주목받던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스처 기반 자율주행차라는 게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또 반사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다? 파인텍 터치리스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뭐한다? 시스템을 개발을 통해 언택트 시장에 공략에 나서는데 얘가 이제 적외선 센서 기반 기술로 터치리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고 본격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느냐? 화면이나 버튼에 손을 대지 않고 손짓만으로도 뭐한다?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제스처 기반이겠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애플 관련 모멘텀의 제스처 기반 관련주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파인텍이라는 기업이 있다라는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전면 유리창, 증강현실 유리. 이거는 우리가 최근에도 나왔죠. 뭡니까?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는 기업이에요. 자,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애플카 AR 디스플레이 특허 등록 소식의 상승세다. 자,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가 뭐한다? 애플카가 차량 앞유리에 증강현실 기술을 구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에이테크 솔루션 등 관련주가 강세다. 그래서 이미 여기 관련돼 있어서 뭐한다? 뭐는? 에이테크 솔루션이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터치 스크린보다는 음성인식으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왜냐고 하면 어차피 이 터치 자세는 이제 자율주행 쪽 간다고 하면 이 제스처 기반이라고 하면은 나중에 터치보다도 결국엔 제스처에 더 집중되지 않을까 싶어서 굳이 터치보다는 음성에 좀 더 집중할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시리 같은 경우는 아이폰의 핵심 기술, 핵심 기술이 해야 되나요? 어쨌든 핵심 기술 중 하나죠. 그래서 시리 쪽을 좀 더 보도록 할 거고, 그 시리 관련해서는 뭐가 있느냐? 자, 이제 시리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보면 알다시피 어디 갔죠? 잠시만요. 시리 관련해서는 음성인식주를 좀 찾아봐야 돼요. 그 이틀째 급등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도 뭡니까? 애플 시리 기대감 음성인식 관련주 급등하는데 보면은 뭐 브리지텍, 디오텍 뭐 등등등이 있어요. 좀 많은데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브리지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왜 브리지텍이라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고 싶냐고 하면은 이 브리지텍이 과거 뉴스 보면 아시겠지만 삼성 아이폰 시리 제작사 M&A 추진 강세 브리지텍 음성인식 시리가 끝 나오는데 브리지텍이 뭐였어요? 과거에 애플 시리 기대감에
혼자 나홀로 사흘째 뭐 했다 상한가를 갔다, 이 뉴스가 지금 뭐 지워졌어요. 들어가면 뜨진 않는데 어쨌든 과거에 상한가를 4번이나 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사흘째 뭐 한다 지금 이게 지금 사흘째 상한가를 갔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보면은 당시에 물론 그게 상한가 기준이 15%긴 합니다. 15%긴 한데 2012년 6월 15일 2012년 6월 15일자의 차트를 보면은 이때인가요? 이때? 1, 2, 3. 그럼 지금 3번 상한가에 왔거든요. 그럼 이게 이 사흘째라는 단어가 지금 이제 3일을 뜻하는 그 사흘째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사흘이란 표현 같아요. 어쨌든 과거에 이 음성인식주가 상한가를 기록했을 때 3일 동안 브리지텍이 상한가를 기록했던 대장주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시리가 탑재가 되고 애플카 출시하면서 당연스럽게 시리가 기반이 되고 한다고 하면은 이 브리지텍이 모멘텀을 받을 확률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은 뭐다? 애플카 출시 기대감이 다가올수록 이 사실 뭐 픽업 트럭 이 미니밴으로 출시될 확률이 높다라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당장에 여기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뭐 세단으로 출시한다, 스포츠카 모델로 출시한다고 해서 차량 기술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품이나 이런 부분에만 좀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품에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은 지금 당장 확인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애플카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만 분석해 봐야 될 게 이 4가지 정도 종목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이게 저는 카누 인수설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 모베이스 전자가 제일 대장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서, 사실은 오늘 모베이스 전자를 좀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긴 했었어요. 하지만 이 모베이스 전자 하나만 사세요 하고 방송을 3부반에 끝내면 너무 양아치 같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애플카 관련돼서까지 좀 설명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늘 말씀드리는 게 해당 종목들은 시황적인 부분이고, 사실 애플카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하더라도 당장 언론에서는 2025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황적으로서 내가 장기적인 투자 모아가는 거 좋아한다 하신 분들은 모아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린 게 내가 단기간에 빠른 시차익을 원해요. 빨리 수익을 보고 싶어 하신 분들은 뭐 하시라? 자 구글 플레이어에 진이 강태공을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어플이 나옵니다. 진이 강태공 어플이 나오고 단기간 신종목, 장투 승부 종목, 매매일지 이렇게 다 확인할 수 있고 종목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보면은 실제로 수익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도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보면은 왜 이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지, 자 이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 이유가 뭐고, 얼마부터 얼마까지 분할 매수 가격을 보고 목표가를 얼마나 볼 것인지,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카카오톡방 링크는 무엇인지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을 받아가지고 함께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홍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